가습기는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라인이 깔끔하기 때문에 살짝 비침이 있는 정도의 공간에 배치했을 때 오브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몽글몽글한 쿠션 정보도 티가 잘 안 나겠지만 이게 좋아해요. 재봉틀로 원단을 제공할 때 셀프 인테리어 포인트들을 이렇게 귀여운 우드 방문 손잡이를 셀프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침실의 가장 큰 셀프 인테리어 포인트는 우드볼 멀티탭으로 예쁘게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솜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침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은 침실에는 침대만 놓고 잠만 자는 공간으로 연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연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방 사이즈가 좀 커요. 이렇게 침대만 놓기에는 옆에 여유 공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의자나 인테리어 액자 그리고 조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더 채워주고 아늑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고를 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역자 창문이에요. 저는 침실에 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서 따로 암막 커튼은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대신 사생활은 보호하면서 햇빛은 많이 들어오게끔 광무 커튼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커튼 색상에 따라서 공간에 들어오는 빛의 색상도 달라지잖아요. 저는 침실은 좀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어서 살짝 노란빛이 도는 광무 커튼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살짝 비침이 있는 정도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은 보호가 되고 빛은 어느 정도 많이 투과하기 때문에 밝은 공간을 연출하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커튼입니다. 다음은 침실에 있는 셀프 인테리어 포인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지난 거실 온라인 집들이 때 소개해드렸던 우드 방문 손잡이. 이렇게 귀여운 우드 방문 손잡이를 교체해서 쓰고 있고요. 침실 스위치도 셀프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 교체 방법은 상단에 링크로 걸어둘게요. 이거는 셀프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DIY로 만든 우드볼 멀티탭이에요. 컨센트 위치랑 침대 위치가 멀다 보니까 멀티탭을 꼭 써야 되는데 그냥 흰 전선의 멀티탭을 쓰기에는 예쁘지가 않아서 이렇게 우드볼 멀티탭으로 예쁘게 쓰고 있어요. 이 DIY 방법도 쇼츠로 만들어둔 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링크로 걸어둘게요. 침실의 가장 큰 셀프 인테리어 포인트는 이 타일 카페트예요. 올드한 바닥 색상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타일 카페트로 이렇게 가려줬습니다. 타일 카페트의 장점은 전셋집에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바닥을 리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공간이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셀프 인테리어 방법이에요.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틈새 부분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이 짜투리 부분을 시공을 할 때는 직접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재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살짝 틈이 남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제 침실 제품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침대는 시세이 가구의 레트로 침대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라인이 깔끔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침실이 좁아 보이거나 답답하지 않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 헤드 부분의 패브릭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 이 밑에 서랍도 추가할 수 있어서 침대 밑에 공간도 알차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협탁은 제가 제품 정보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협탁 단품만 봐도 되게 예쁜 디자인이라서 심플한 침대 옆에 포인트로 같이 매치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트로 아주 마음에 들어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가습기는 제가 지난번에 거실 온라인 집들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미로 가습기 작은 버전이에요. 이것도 역시 내부 부품을 다 완벽하게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제품이고요. 가습기는 아무래도 깨끗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초음파 가습기를 정말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다음 해가 되면 왠지 찝찝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00% 다 세척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안심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스피커는 엑스붐 360이라는 제품이에요. LG에서 나온 건데 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색상이나 이 패브릭 느낌까지 해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고 이렇게 공간에 배치했을 때 오브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 무드등 부분은 취향에 맞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침실에서 사용할 거라서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노란빛으로 해놓고 무드등으로 쓰고 있고요. 이게 이름이 엑스붐 360이잖아요. 그래서 이 360도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 들고 나갔을 때도 아무 데나 놓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딱 요만한 사이즈로 휴대 가능한 스피커를 혹시 찾고 계신다면은 이게 음질도 되게 괜찮은 편이라서 저는 이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벽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두면은 투박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마치 의도한 인테리어인 것처럼 파티션을 이렇게 배치해서 연출을 해줬습니다. 옆에는 티가 잘 안 나겠지만 이게 좋아해요.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식물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화처럼 보이는 조화를 찾아가지고 옆에다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우드랑 패브릭의 조화로 된 의자를 포인트로 배치했고요. 이 쿠션 커버는 제가 이번에 제작한 거예요. 제가 패브릭 샵을 운영하는 거에 꿈이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겨울 느낌의 이 몽글몽글한 쿠션 정보도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둘게요. 침실의 마지막 셀프 인테리어 포인트는 이 커튼이에요.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커튼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봉틀을 할 수 있으면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아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재봉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동 재봉틀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재봉틀로 원단을 재봉할 때 처음 시작, 재봉을 하는 중간,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전자미싱의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의 버튼이 있죠. 일반 미싱이라면 사용자가 일일이 아날로그로 해줘야 되는 것들을 전자미싱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샘플을 가져왔어요. 재봉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쭉 박으면 안 되고 올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끝부분에 3땀 정도는 되돌아받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걸 일반 미싱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원단을 직접 움직이면서 박아줘야 되는데 전자미싱은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되돌아받기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봉 속도를 제어할 때도 일반 미싱은 이 페달을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만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전자미싱은 여기 속도 조절 레버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초보자도 쉽게 재봉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마무리를 할 때도 재봉을 하느라 아래로 내려가 있는 바늘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요. 일반 미싱은 이 다이얼을 손으로 직접 돌려서 올려줘야 되는 반면에 전자미싱은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쏙 올려주니까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재봉을 시작할 때는 일반 미싱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자동 버튼이나 LCD 화면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번거롭게 재봉을 배운 편이었는데요. 재봉틀을 배우고 싶은데 어려울까봐 고민이다 싶으신 분들은 꼭 전자동 미싱으로 시작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이 겨울이라서 이쪽에 미니트리를 배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 작은 화분을 놓고 있어요. 이 화분도 제품 정보 문의가 정말 많았던 아이라 가지고 이 정보도 링크를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셋집 셀프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안녕!